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며칠 후면은 3.1 운동 100주년이 됩니다. 1919년 3월 1일부터 시작된 거족적인 그야말로 대대적인 그 시위가 그 해 내내 이어졌고, 이게 또 임시정부와 이 항일 독립운동으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들이 알고 있는 지난날의 독립운동에 대한 역사인데요. 오늘은 이 3.1운동 100주년 또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이하기 전에 이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좀 의미를 새기기 위해서 제 역사학자 김상구 선생과 더불어서 오늘 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김 선생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상구입니다. 예, 잘 지내시죠? 네, 네. 예, 여전히 집필 활동을 왕성하게 지금까지도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지금, 작년에 책을 한 냈는데, 또 이제, 새 집필을 또 다음 달부터 좀 시작하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앞서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예. 올해가 3.1운동 100주년, 또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여기저기에서 많은 행사들도 준비를 하고 있고, 청와대는 최근에 보니까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서 임시정부 수립일인 그 4월 11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을 해서 그동안 그 건국절 논란에 대해서 아예 종지부를 찍겠다, 뭐 이런 것을 추진한다라는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예, 예, 이에 알고 대해서는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 개인적으로는 반대입니다. 아, 예. 우선, 이제 역사적 사실면에서도 좀 4월 10일이 문제가 많고요. 예. 또, 그 외에 지금 현재 남과 북이 또 북쪽하고 미국하고 이런 이제 평화무드로 가면서 이제 통일도 점점 가까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랬을 적에 이제 일제강점기 때의 원조들이 큰 업적은 이제 있는 여러 가지 독립운동 단계를 갖다 이제 보는 눈이 이제 북쪽하고 남쪽하고 아무리 좀 틀릴 수밖에 없는데, 예. 이 3.1 운동하고 임시정부 관계 이런 것을 보면은 차이가 너무 많아요. 아, 그래서, 만일에 이제 이런 대화를 할 때, 예. 이게 조금이라도 좀 풀리려고 하면은 북쪽에서는 남쪽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좀 알아야 될 거고요. 예. 또 남쪽에서는 북쪽에서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것도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같이 아무튼 이렇게, 지금 3.1절 즈음에 네, 북한의 그 김정은 위원장이 예, 우리 그 2차 북미 회담이 잘 되면은 예, 예, 답방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예. 지점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기도 해요. 예, 예. 예, 그래요. 저는 상당히, 어쨌든 간에 남과 북이 그래도 공유하고 있는, 기억의 공유하고 있는, 아주 핵심이 이제 일제강점기 동안의 독립운동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북쪽에서는 임시정부는 아예 거론도 안 합니다. 아, 예. 그러니까 임시정부는 아예 이제 독립운동을 아예 했는지 안 했는지조차 관심도 없는 게 현실이고요. 예. 그다음 이제 3.1 운동은 북쪽에서도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러나 이제 벌써 용어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나요. 아, 어떤 차이가 예. 있습니까? 이제 북쪽도 같이 이제 3.1 운동으로 이제 해방공간에서 쭉 사용을 하다가 지금 남쪽에서는 최근에 3.1 혁명으로 바꾸자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예, 있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따가 좀 한번 제가 여쭤보려고 그렇지 않아도 했는데. 아, 예, 예. 예. 예, 그래서 북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3.1 운동에서 1960년대 말 정도부터 이제 용어가 바뀌는데, 예. 3.1 인민봉기로 바뀌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면을 제가 조금 참고로 드리고요. 예. 현재 4월 11일은 북쪽은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임시정부 자체가 또 완전히 역사에서 배제해야 될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4월 11일은 이제 상해 동제사하고 예. 그 미주의 대한인 국민의 예. 그 두 단체가 중심이 돼서 그쪽엔 임시정부입니다. 아, 예. 그래서
3.1 운동 이후에 임시정부 만드는 움직임이 한 6군데 정도가 이제 생겨요. 예,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3월 27일 날 선포한 블라디보스톡의 대한국민의회정부. 예, 그 다음에는 이제 금방 그 말씀드린 그 4월 11일 날 이제 상해 동제사하고 미주 교포들이 만드는 대한국민회에 의한 상해 임시정부. 예, 또 그 다음에는 그 4월 23일 날 서울 예, 한성에서 또 임시정부를 선포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여러 단체, 특히 여러 개 단체 중에서 이제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고 조직이 있는 단체가 금방 말씀드린 이 3개 단체인데, 예. 이 3개 단체가 9월 11일 날 통합 출범을 해요. 아, 그래서 꼭 임시정부를 기념을 해야 된다면은 9월 11일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 또 그리고 4월 11일 날에는 헌법이 선포가 안 됐어요. 예, 그때는 헌장만 선포가 됐습니다. 쉽게 죠 헌장만. 예, 예. 그리고 헌법이 선포된 것은 9월 11일입니다. 아, 헌장만 4월 11일은 선포돼 있기 때문에 아직 임시정부의 어떤 틀을 제대로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여러 개, 한 6개 있는 단체 중에 하나였죠. 아,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4월 11일을 이제 주장하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요. 예, 4월 11일 날 그때 헌장이 발표될 때 그게 제1조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 되어 있습니다. 아, 예, 그런데 9월 11일 날 통합을 할 때 예. 그 부분이 빠져요. 아, 그래요? 예, 예. 헌법에서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우리나라 헌법 제1조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돼 있잖아요. 예, 그런데 9월 11일 날 통합을 할 적에는 전체적으로는 보면은 이제 공화제를 추진하는 게 맞는데, 예, 그러니까 전장이 이제 총 10개조였는데 그 중에 그 1조에서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라는 용어가 들어있는 문장이 들어가 있는데 예. 통합이 됐을 적에 헌법에서는 그게 빠집니다. 아, 안타깝네. 왜 빠져버렸을까요, 그게? 그게 왜 그러냐면요. 보왕주의자들을 갖다 좀 끌어안아야 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9월 11일 날 발표된 헌법을 보면은 전체적인 맥락은 공화제지만은 구황씨를 우대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런 또 차이가 있었군요. 예. 예, 예, 예. 그래서 하여간 어쨌든 간에 임시정부를 꼭 기념을 해야 된다면 그 논리상으로 그렇잖아요. 여러 단체가 통합된 것이 그게 맞잖아요. 예, 예, 그래서 꼭 기념을 해야 된다 하면은 9월 11일로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예,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뭐 지금 이제 정부에서 공휴일로까지 추진한다 이러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 좀 무리한 발상입니다. 예, 예, 뭐 그 자세한 임시정부 활동 자세하게 이야기하려면 또 너무 길어지니까 예, 일단 그 정도로만 이야기하도록 하죠. 예, 예, 좋습니다. 예, 예, 그 선생님은 그동안 근현대사에서 그 예, 예, 날조 또는 왜곡된 그 신화적인 인물들, 그 인물들에 예, 대해서 좀 허상을 벗겨내는 작업들을 하셨어요. 근데 예, 특히 예, 그 김구청문회라는 책을 통해서 그 예, 예, 백범 김구의 그 가려진 모습을 조명을 하셨습니다. 예, 그 예, 3.1운동과 그 임시정부 수립 과정에서 그러면 예, 예. 그간 우리 그 대중들이 흔히 그 간과하고 있는 측면은 뭐라고 보시는 건지요? 우선 이제 3.1 운동만 우선 그 좀 제안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예, 지금까지 이제 3.1 운동은 민족 대표 33인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유관순 누나 예.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돼 있잖아요. 흔히 이제 3.1운동 하면 딱 그걸 떠올리죠. 예, 예, 예.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이 3.1 운동은 일제 기밀 문서에 보면은 예. 그 핵심은 김복과 신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게 뭐죠? 김복은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하겠습니다만은 호가 범죄인데 범죄 김규형이라는 예, 신의 혁명에 최초로 참석했던 분이에요. 예. 그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정은 이제 신규식 선생의 중국에서 활동할 때의 이름입니다. 아,
예,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은 임시정부만 하더라도 번제성생은 좀 뭐 뒤에서 좀 후원하고 이제 그랬습니다만은 표면적으로 뛴 것은 김규주 선생이 굉장히 활약을 많이 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임시정부 아버지를 딱 한 명 꼽는다 하면은 김규주 선생으로 저는 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면하고, 그 다음에 이제 3.1 운동도 보면은, 지금 이제, 유관순 의사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이제 뭐 구속된 사람들이 한 7천 명이 좀 넘는데, 예. 뭐 이제 그 중에 한 분이에요. 그 위에 수십 많은 여성 운동가들도 예. 굉장히 예를 들어서 뭐 김원경 같은 이제 이런 여성분은 중국으로까지 건너가고 뭐 기자들한테 또 그 기자회견도 하고 막 이래요. 아, 예, 그런 분들도 있고 그 외에 뭐 수십 많은 분들이 이 3.1 운동 그 가운데서 이제 막 투옥도 되고 뭐 싸우기도 싸우고 막 이래 많이 했는데 예. 너무 이제 유관순 그 형량만 보더라도 유관순 열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년형을 받고 이제 나중에 1년 6개월로 이제 그 감형이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이제 무기징역 받은 사람들도 5명이나 되고 또 소위 민족 대표라는 사람들 최고형이 3년형인데 예. 3년형 이상 받은 사람들이 한 100명 가까이 돼요. 아, 그렇군요. 예. 예, 예. 예, 음. 그래서 좀 너무 편향 정도가 아니고 좀 왜곡이라고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예. 우리가 이 3.1 운동에 대해서 잘못된 정부로서 우리가 세뇌되어 왔지 않는가. 예, 예. 예, 그래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이야기를 하셨는데 유관순 흔히 이제 그 예, 유관순 누나로 불리는 뭐 또 우리 어렸을 때는 뭐 노래까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예, 예, 그 뭐 아무튼 그 3.1 운동 하면 유관순을 자연스럽게 아마 기성세들은 다 떠올리게 되고 뭐 예, 그만큼 아주 대표적인 뭐 유관순 열사 뭐 그 3.1 예. 운동에 가장 앞장섰던 분 뭐 이렇게들 생각을 하고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유관순에 대해서도 너무 과도하게 지금 그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그 유관순 열사가 그렇게 유명하다 하면은 일제강점기 때도 많이 알려졌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1947년 9월 1일 날 유관순 열사 기념사업회가 발족을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1947년 이전에 이분 사람들이 유관순이가 누군지를 전혀 몰랐었어요. 그때는 뭐 또 언론이 뭐 이렇게 발전이 그만큼 발달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일제강점기 때에도 미국에서는 신한민보가 있었고 예. 또 상해에서는 또 독립신문이 있었잖아요. 예. 뭐,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뭐, 잡지 같은 거라든지 언론 활동이 굉장히 그, 나름대로는 활발하게 일종의 이제 독립투쟁의 한 방편으로서, 언론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위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독립운동가들을 비롯하여 그 위에 잘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만은 그 독립운동 항쟁하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 그래 많이 나오는데 유관순이라는 이름은 전혀 안 놉니다. 아. 또 예. 그리고 이제 좀 많이 알려진 게 박은시 선생이 편찬한 독립운동 지열사라고 예. 거기에도 보면 이제 좀 과장이 된 게 좀 있긴 있습니다만은 3.1 운동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세히 예. 나오거든요. 예. 뭐 제암리 사건을 비롯하여 예. 굉장히 자세히 나오는데 유관순이라는 이름은 전혀 안 나옵니다. 아, 거기에도 안 나와요. 예. 그게도 안 나와요. 음.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양가면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해방 공간에서 예. 유관순을 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그러니까 무슨 의도를 갖고 그렇게 띄웠다고 보시는지요? 이제 제가 이제 판단했을 적에는 친일 이력을 가진 이화 출신들 아, 친일 이력을 가진 이화여대, 이화학당 뭐 이런 출신들. 예. 예.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친일 이력을 숨기는 한편 예. 기독교 선교와 예.
이화를 갖다가 홍보하는 예. 그는 일환으로 했다고 봐요. 뭐 예를 들면 뭐 이화 이쪽 같으면 김한란 뭐 이렇게 되겠는데 뭐 그런 예,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는 겁니까? 예. 가장 핵심적인 사람이 박인덕입니다. 박인덕. 박인덕은 어떤 박인, 사람인가요? 박인덕이라고 이제 건화회 출신인데, 건화회라고 이제 일종의 이제 애국 계몽 운동을 했던, 막 광의로 보면 독립운동을 한 단체라고 볼 수가 예, 있어요. 예. 김한란도 이제 거기 소속이었죠. 네. 그러다가 이제 호황기로 가면서 다 이제 적극적인 친일로 바뀌죠. 지금 친일 인명사진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아, 이 그렇군요. 박인덕이 인덕학원이라고 있어요. 예. 지금도 있습니다. 어, 그 인덕학원의 설립자인데, 예. 그러니까 이 박인덕이가 갑자기 이제 나서가지고 예. 이제 유관순 순국춘녀 유관순 전이라는 일종의 뭐 사실 따지고 보면은 뭐 전기라기보다는 거의 소설인데 아, 예. 그 전영택이라고 이제 화수분진 예, 소설가 예. 있잖아요. 소설가 예. 유명한 네, 예. 예. 그 전영택도 그 친일 이력에서 자유롭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전영택이 이제 박인덕하고 이제 커넥이 되면서 이제 유관순에 대한 이제 등기를 갖다가 뭡니까 그 발간을 해요. 근데 그 기초 자료를 예. 유관순의 사촌 오빠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유재한이라는 사람이 쓴 13쪽짜리 글을 갖다가 기초로 해갖고 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런데 이 유재한이라는 사람이 사촌 오빠가 아니고 예. 선수로 따지면은 뭐 거의 남이나 가까운 한 18촌, 20촌 이래 돼요. 아, 그렇습니까? 예. 이 사람은 이제 사촌 오빠로 둔갑을 시키죠. 어, 그런데 그 무렵에 유우석이라고 예. 유관순의 친오빠가 생존하고 있었습니다. 예, 예. 이 유우석 이분은 아나키스트 출신인데 그 나중에 선거 국회의원 선거도 두 번이나 나와요. 물론 떨어집니다만은 예. 그러면은 유한순 정거리를 쓴다고 한다면은 그 친오빠하고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예. 오빠가 있으면 그런데 당연히 해야죠. 예. 근데 유석은 아예 배제를 하고 예. 유재한이란 정체불명의 사람을 등장을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그 유관순에 대한 어떤 뭐, 유관순 예, 열전? 뭐야? 신화 만들기의 이제 기초죠. 예, 그거 자체가 소스가 신빙성이 없는 거였다, 처음부터. 그렇죠. 어, 그러다가 보니까 뭐 옥중에서 만세 불러갖고 뭐 그래가 형이 뭐 3년에서 7년으로 뭐 늘어났고 예, 또 그리고 뭐 부관 참시를 당했고 뭐 이런 것들이 예. 다순 전영택이가 쓴 순국 전여 유관순 전 그걸 기초로 해갖고 한 아니, 그러면은 거예요. 그 음, 유관순이라는 인물이 실제 예, 존재했고, 그때 예, 3.1 존재를 운동에 참여해서 옥고를 치른 건 사실 아닌가요? 그건 사실입니다. 아, 그건 사실인데, 그거는 사실인데 과도하게 부풀려졌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형이 3년에서 1년 6개월로 줄었다는 것은 예. 나름대로 그 규칙을 지켰다는 얘기잖아요. 아, 예, 예. 예. 그때 이제 이방자하고 영친왕하고 이제 결혼 일종의 결혼하면은 이제 그 뭐 사명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인해서 이제 옥중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감명이 됐었어요. 아, 예. 그런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옥중에서 막 그렇게 치열하게 막 의자를 던지고 막 그런 식으로 했다면은 감명을 시켜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가명은 됐지만 어쨌든 옥사를 하고 한 건 또, 옥사 문제도 예. 흑우입니다. 아, 허구입니까? 흑우. 옥에서 죽은 거는 맞아요. 예. 옥에서 죽은 거는 맞는데, 그, 묘관순 여사가 그때 지병이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일단 옥에서 죽으면은 그 당시 일제강점기 그 자기들 법으로서 해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 해부를 한 것을 그걸 갖다가 이제 어 안에서 이제 그렇게 그 고문 끝에 얻고 뭐 그걸 시신을 뭐 몇 통, 부강감시했다. 뭐 여섯 토막을 냈다는 뭐 그런 이야기도 예, 있고 예, 예, 예. 그랬었잖아요. 예, 예. 그런 것이 또 특히 리얼하게 나왔던 것이 이제 조은파 선생이 또 그 소설을 하나 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 요한순 학회라는 게 아주 오래전부터 만들어진 그 학회가 있어요. 예. 거기 논문으로 다 밝혀진 사실입니다. 아, 그러니까 뭐 예, 유관순이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유관순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그 음, 신화를 자신들의 친일 경력을 가진 자들이 그걸 숨기기 위한 의도에서 이화 출신들이 가운데 몇몇이 날조했다 예, 이렇게 이제 예. 보시는군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어, 이게 유한순 기념사업회에 이제 오천석 먼저 이런 사람들 또 그리고 그 당시 뭐 김구, 이승만, 뭐 조병옥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관여를 하거든요. 예, 이러다가 보니까 나중에 이제 그래가 기념사업회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승만 정부가 출범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승만하고 좀 뭐 협의를 그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승만이 봤을 적에도 보면은 뭐 기독교 선교에도 도움이 되고, 또, 뭐, 그 주위에 있는 뭐 김알란이라든지, 뭐 모윤숙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또, 뭐 아주 그것도 친밀하게 지내니까, 등등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우선 처음에는 그, 윤영태이가 쓴 충국춘년 유관순전을 갖다가 전국의 초중 고등학교에 쫙 뿌려요. 아, 그리고 난 다음에 몇 년 있다가 이제 그 교과서에 또 실리죠. 그런 과정들이 있었군요. 예, 그것 때문에 이제 저희들 뭐 어릴 때는 뭐 3일절만 되면 유관순 노래는 나오고 유관순 누나 막 이런 식으로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뭐 유관순 열사가 옥고를 치르고 3.1운동으로 그렇게 그 병사가 됐든 아무튼 그 옥중에서 사망을 한 것은 사실이고 그건 예, 예, 팩트지만은 어 그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별로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인물인데 예, 예, 해방 이후에 친일파 이력을 가진 친일 이력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예, 크게 부풀려졌다. 예, 예. 그렇게 그리고 이제 예, 문제는 뭔가 하면은 예,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집중이 되다 보니까 예. 수많은 열사들이 묻혀져 버리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이화 출신이라 하더라도 김마리아 여사 같은 분, 예. 이분도 이제 근화의 출신인데 이분은 이제 그 해방되기 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예.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제 변절을 안 하고 끝까지 외놈들하고 싸웠거든요. 예. 이런 분들이 묻혀지는 거예요. 그런 측면이 있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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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좀 이어가 보죠. 예, 예, 지금 이제 뭐 최근에 예, 그 예, 오마이뉴스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가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서 그 예, 예, 정운현 국무총리 비서실장 뭐 예, 그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 규명위원회 사무처장을 지낸 뭐 친일 문제 전문가이시죠. 근데 예, 이분의 그 민족 대표 33인 열전을 지금 연재 중이에요. 혹시 예. 보고 계시는지요? 제가 뭐 다는 안 봤고요. 예. 의암 손병희 승생에 대한 것만 좀 봤거든요. 예. 예, 그래서 물론 뭐 손병희 선생님도 이제 나름대로 역할을 했던 분이긴 맞습니다만은 예. 그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과연 손- 우선은 조금 팩트가 틀리는 게 3.1 운동을 실질적으로 기획을 했던 것은 천도교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니고 예. 그 상해의 동제사라는 단체였거든요. 어디라고요? 동제사라는 단체에 있었습니다. 동제사. 예, 예, 예. 예. 그 신한청년당은 좀 많이 알려져 있는데, 예. 그 신한청년당의 배우죠. 예.
그 동제사의 총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신규식 선생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그 내용을 대강 보니까 이제 손병희 선생을 갖다 이제 너무 과도하게 했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요. 좀 어, 알아야 될 것은, 뭐, 거기 주옥경도 뭐 조금 언급을 했는데, 예, 주옥경은 뭐, 몇 년 전에, 누굽니까? 설민석 씨가 막 파문을 크게 일으켰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설민석 씨가 이제, 뭐, 주옥경을 갖다가 뭐, 태화관에 뭐, 마담이니 어쩌니 이랬던 것은 좀 옳은데, 예, 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주옥경은 손병희의 두 번째 첩입니다. 아, 첩이에요. 예. 그러니까 손병희 본처가 있고요. 예, 홍 씨라고 또, 첩이 한 명 있었고, 예, 그 주옥경은 이제 명월관하고 태화관 들락날락거리다가 예, 이제 머리를 올려준 사람이 그 주옥경이죠. 그래서 음, 이제 주옥경 여사가 좀 미련이 난 것은 이제 손병희 선생이 이제 감옥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얼마 안 돼서 돌아가시잖아요. 예, 돌아오시고 난 다음에 이제 평생을 이제 재가를 안 하고 예, 이제 손병희 선생 선양하는 그런 일을 해요. 음, 그런 면에서 이제 주옥경 여사가 이제 좀 평가를 받고 일하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손병희 선생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동학의 이제 3대 교주로서 예, 이제 결국 이제 천도교로 이름을 뭐, 개칭합니다마는, 이제, 천도교를 그 종교로, 정식 종교로 인정받는 거, 예, 그게 제일 큰 목적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는 한 일환으로서 이제, 러일 전쟁 때 그액의 자금을 갖다가 또 외놈들한테 갖다 바치잖아요. 아, 예, 예, 그리고, 일본으로 이제 망명 갔을 적에도, 그때 행적도 좀 아름답지 못한 행적도 많고, 음, 또, 뭐, 3.1운동, 그, 3월 1일 날, 당일날 또, 결국, 타투공원에 안 가고, 태화관이라는 기생집에서, 예. 전에서 뭐, 낭독만 하고, 뭐, 일본 헌병한테 이야기를 해가고, 그냥 들어가잖아요. 근데, 예. 그, 최근에, 역사학자 이만열 선생이 조금 좀 이건 좀 다른, 뭐, 관련된 문제라서 여쭤보는데요. 예. 어느 강연회에서 그 3.1운동 당시에 기독교계가 그 천도교로부터 예. 그 자금을 빌린 게 있다. 그거 갚아야 된다. 그런 언급을 하셔가지고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일제 기밀문서에 놓습니다. 예, 근데 일제 기밀문서가 이제 3.1 운동에 관계되는 중요한 자료가 우선 판결문이 있어요. 예, 그때 이제 그 상해로 간 김병조 선생 외에는 그때 태화관에서 29명이었습니다만은 일단 32명이 다 일단 구속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 판결문에 하면은 거기 이제 뭐 이제 판검사하고 이제 대화하는 게 쭉 나오잖아요. 예, 그리고 그 문서가 있고, 그 다음에는 또 일본 육군성에서 이제 3.1 운동에 관계되는 아주 방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참고로 하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독립운동사가 일단 이제 그런 것을 다 참고로 해갖고 이제 독립운동을 쓰는데, 그 내용에 보면은 이제 취조 중에 예, 이제 천도교 쪽 사람들도 취조를 하고 또 기독교 쪽 사람들도 취조를 하는데 천도교 쪽에서 준비금으로 이제 5천 원을 줬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예, 네. 그래서 음, 뭐 갚아야 되는지 안 갚아야 되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음, 이만열 교수님이 이야기한 그 자체는 5천 원 했던 그것은 이제 일단
그 당시에 이제 구속된 사람들 중에서 이제, 발언을 한 사람이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일제 기밀무소에 나와 있으니까 이제 그는 엉터리 이야기는 아니에요. 예, 예. 예,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이제 그 말씀하신 이제 손병희 선생이 조금 그, 어, 뭐, 지금 오마이뉴스가 연재하고 있는 그 인물 음, 가운데서 조금 사실과 좀 다른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저는 이제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도교가 그 3.1운동에 자금을 대고 상당히 그 기여를 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사실 맞아요. 예, 일단, 이제, 천도교, 산하인 보성사에서 이종일 선생이 그 이제 사장으로 있었죠. 그래서, 선언문을 인쇄도 했고, 예, 예. 그리고 이제 천도교 쪽에서는 사실은 나중에 친일로 변질을 합니다만은 가장 핵심적으로 움직인 사람은 최린입니다. 최린. 최린, 예, 예, 예. 그 음, 친일 인명사전에 세 명이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예, 최린하고 박희도하고 등춘수. 예, 이 세 명은 너무나 이제 그 뚜렷한 친일 이력 때문에 친일 인명사전에 이제 그 들어가 있는데 그때 이제 활동을 한 사람은 이제 중요한 사람으로 보면은 기독교 쪽에서는 남강 이성훈 선생 예, 그리고 천도교 쪽에서는 재린 음, 이 두 사람이 이제 국내 활동을 이제 주관을 했는데 근데 사실 이제 1920년 10월 10일 날 상해에서 발간한 진단이라는 어, 그 한중 합작 잡지가 그, 그 이제 주간지가 있었어요. 예, 거기에 보면은 이제 어떻게 용어가 돼 있는가 하면은 이제 어 뭡니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33인 민족 대표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국내 대표라고 표현을 합니다. 국내 대표, 예, 국내 대표. 그리고 그거보다 앞서 그 발표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28선언 있잖아요. 예, 동경에서. 예, 그 동경의 28선언은 유학생 대표. 예, 또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무호독립선언서 혹은 대한독립선언서로 알려져 있는데 그것도 2월 달에 발표를 했는데 거기서는 국외 대표 39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30, 민족 대표 33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어폐가 있네요.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하면. 해외에서도 그렇죠. 다 동시적으로 거의 비슷한 시기에 했는데. 예.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진단 주보에서 이제 놓은 거를 보면은 이제 동계사라는 비밀단체이기 때문에 이제 동계사라고는 표현 안 하고 이제 한인 애국당이라고 표현했어요. 예. 이 한인 애국당에서 국내의 독립선언을 주도했다. 음, 이 단체는 5차례의 독립선언을 했다. 예. 첫 번째가 1917년에 상해에서 선포된 대동단결 선언. 예. 두 번째는 1919년 2월 동경에서의 그 일본 동경 유학생 독립선언서. 예. 세 번째가 길림에서 선포한 국외 한인 대표단 독립선언서. 예. 네 번째가 서울에서 발표한 국내 한인 대표선언서. 예.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해삼이 즉 블라디보스톡에서 선포된 해삼이 한인 국민의 선언서가 있었다. 예. 예. 이렇게 돼 있어요. 음, 그래서 민족 대표라는 용어는 그냥 그 그러니까 서울에서 발표한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그래 쓴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봐서 알겠지만은 이건 뭐 특히 기독교 쪽은 보면은 뭐 대부분 다 30세 전후 전도사들 이런 젊은 친구들이 많단 말입니다. 예. 예. 그 이런 사람이 과연 민족 대표가 될 만한가? 음, 그러니까 이걸 봐야 될 게 이제 33인의 3.1 운동 이전의 이력 예. 그리고 3.1 운동 그리고 3.1 운동 이후의 이력 예. 이걸 검토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 33인이 3.1 운동 이전에 독립운동을 한 흔적이 거의 없고요. 음, 또, 뭐, 양화몽 선생 같은 경우에는 뭐 옥사를 했었습니다만은, 그 이후로 이제, 어,
옥도 뭐 3년, 최고형이 3년이고, 길순주 목사 같은 경우에는 무죄를 받았잖아요. 예. 예, 그래가 이제 나오고 난 다음에 뚜렷하게 독립운동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도 아무튼 그래서 거기에 이름을 올리는 것은 그때 당시 목숨을 걸고 올린 거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예. 예를 들어서 그 해외, 국외 그 대표 39인 중에서는 이런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예. 또 아주 치열하게 싸웠었어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김자진 장군, 이동리 승생, 박용만 승생, 박은식 승생, 이승만도 거기 들어가요. 안창호 승생, 이런 사람들이 국외 대표자들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선언서에 이름을 올렸다는 것은 지금 그거는 의미는 있지만은 예. 다른 선언서, 특히 국외 대표나 또 해사미에서 활동해 있는 분들에 비교하면은 예. 도저히 뭐 어떻게 행동 자체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독립운동사에 그 기여한 바가 없죠. 아, 너무 약하다. 예.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민족대표 33인, 민족대표 33인 이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근데 해외 국외의 그 지도자들이 별로 이렇게 조명이 되질 않았네요, 그동안. 예. 그렇죠. 예, 좋습니다. 일단 이제 예. 그 정도로 하고요. 팔팔하게 달려요 88 대리운전 061-681-8888 천원씩 기부하는 대리운전 88 대리운전 061-681-8888 팔팔하게 달려요 88 대리운전 061-681-8888 예, 예, 예. 일각에서는 지금 이제 3.1운동, 예. 아까 잠깐 언급을 잠깐 하셨습니다만은, 예, 예. 3.1운동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 이게 3.1 혁명으로 증명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저도 이제 10년 전에 범죄 경경과 3.1 혁명이라는 그 책을 낼 때, 예. 저도 제가 사실 10년 전에 벌써 3.1 혁명이라는 용어를 썼었어요. 아, 10년 전에, 예. 예, 예, 예. 예, 그런데 이제 계속 그동안 이제 공부를 하고 또 자료를 계속 축적을 하다 보니까 예. 사실 혁명이라 하기에는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아요. 아, 예. 예. 그래서, 제가 판단할 적에는 예.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북쪽에서 이야기한 3.1 민중봉기라고 한 것이 나는 맞다고 봐요. 3.1 민중봉기, 예. 예, 예. 왜 그러냐면은, 동대사에서 이렇게 이제 3.1 운동을 기획을 한 것은 초점이 뭐였는가 하면은, 파리 강화 회의였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파리 강화 회의에 이제 김규식 선생을 비롯한 이제 여러분들이 파리로 갔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독립청원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필요한 게 조선민중이 살아 있는 것을 좀 보여줘야 된다. 예. 이래가지고 이제 선우역 선생은 평안도로 또 김철 선생, 김순원 선생 있는 분들은 이제 경기도로 또 뭐 전라도로 이래 파견을 하고 또 장덕수 선생은 또 저 일본 거기서 이제 이발 독립선언서가 나오죠. 동경으로 보내고 요운영 선생 같은 경우에는 또 길림을 거쳐갖고 블라디보스토크 쪽으로 막 파견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조선민중이 살아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동계사 요원들을 파견을 해갖고 이랬는데 실질적으로 일어난 것은 이 동계사에서 생각했던 도저히 상상도 못할 정도로 크게 일어나 1년 버렸어요. 내내 그때 시위가 벌어지고 아주 예, 그렇죠. 그랬으니까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국내뿐만 아니고 용정, 길림, 블라디보스토크 또 하와이, 샌프란시스코 또 유럽에서도 막 일어나고 이랬거든요. 예. 조선 민중이 지금 이제 있는 곳에서는 거의 다 일났습니다. 자, 그래서 예, 예. 특별하게 이제
기획을 한 사람이 북쪽에서는 이제 뭐 일부 부르주아 무계획한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기획 자체는 있었었어요. 그렇군요. 그러나 이렇게 아주 친밀한 혁명이 될 정도로 이제 그런 식으로 원래 혁명이라는 말을 들으려고 한다면은, 물론 이제 제일 밑바탕은 이제 민중들이 봉기죠. 예. 그러나 거기에서 이제, 하나의 뚜렷한, 이념이라든지,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왕조 체제를 끝내고 이제 그 민주공화정을 이야기했다는 차원에서 그 혁명이라고 이야기를 지금 주장을 근데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그 3일 국내에서 발표한 김이동기 선언서에는 민주공화국에 대한 이야기가 뚜렷하게 안 나옵니다. 예. 물론 그 이전에 무호독립선언서하고 대한독립선언서는 거기는 확실한 민주공화제를 주창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만일 꼭 민주공화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은 김이독립선언서를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야. 1917년에 발표된 그 대동단결선언, 예. 그리고 1919년 2월 달에 발표한 대한독립선언서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예, 예. 그거는 예를 들어서 그 연장선에서 대동단- 일단 예, 3.1운동을 보니까 이제 뭐 같은 맥락에서 보는 거라고 한다면 뭐 너무 예. 끼워 맞추기예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너무 끼워 맞추기입니다. 좋습니다. 지금 이제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서 마지막으로 우리 선생님께서 꼭 우리가 새겨야 될 교훈이 뭐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우선은 이제 역사를 갖다 좀 정직하게 써야 된다는 거. 예. 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이제 3.1 운동하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뭡니까 비폭력 무저항 운동, 예. 일단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그런데 논리상으로 안 맞는 것이 그 무저항 비폭력을 이야기를 하면서 또 3.1 운동에 외놈들이 죽인 우리 선열들을 7천 몇백 명만 이래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만일에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이게 7천 명이 이상 이래 죽였다면은 이것은 비저항 비무장 비폭력 이거하고는 말이 안 맞거든요. 예. 그래서 일제 김일문 씨의 예를 같으면은 조선 총독부에서 이야기한 것은 막 한 500명 선, 예. 또 일본 육군성에서 놓은 자료는 뭐 400명 선, 예. 뭐 이래 놓습니다. 음.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아니, 그걸 7천 뭐 명이 크게 축소해가지고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보통? 꼭 그렇지 않아요. 또 그리고 또 한 가지 뭔가 하면은 그 건국훈장 제도가 있잖아요. 예. 이 건국훈장에 딱 보면은 지금 현재 3.1 운동 그거로 해갖고 서원을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예.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한 15,000명이 좀 넘게 건국훈장을 받았는데 예. 3.1 운동으로 했던 사람이 한 5,000명이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한 33.4% 정도 되는데, 예. 그런데 7천 몇 명 죽었다 한다면 그 7천 몇 명들 다 서운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겠네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러면은 서운을 받은 사람이 예, 7천여 명이 사망을 했다. 그때 당시에 그거는 너무 과도하게 부풀려졌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보통 그거 아니죠. 그리고 지금 뭡니까 한 5천여 명이 3.1 운동 그거로 이제 지금 소원이 돼 있는데 예. 3.1 운동 때 이렇게 소원 받은 사람들 쭉 살려보면은 100명도 안 됩니다. 100명도 안 돼. 그래요? 사망자가? 예. 그때 이제 그 사망자가 어디서 많이 나는가 하면 대암리 사건 그게 예. 이제 교회 안에 30몇 예배당 명. 안에 넣어놓고 다 태워버렸지 않습니까? 예. 그게 제일 큰 사건인데 예. 그거는 뭐 선교사를 통해서 외국에도 많이 알려졌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뭐 38명이, 한 40명이 조금 안 됐는 30몇 명이죠. 예, 그리고 그 이유는 남쪽에서는 뭐, 조금 있긴 있습니다. 그리 많지는 않고, 좀 많이 죽은 데가 평양 쪽이에요. 예, 예, 그래서 평양에 이제 무기징역 있는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많이 나온 이유가, 이제, 남쪽에서는 거의 막, 독립 만세만 주로 했는데, 북쪽에서는 막, 질서도 막 불도 지른 경우도 있고, 상당하게 이제 그 폭력적인 그런 시위를 많이 했거든요. 예, 그렇게 이제 다 해도, 지금 이제 우선은, 사망자 명단이 지금 정확하게 안 밝혀지고, 이제 그 당시 이제 독립신문에서 민족 의식을 좀 고취하기 위해 가지고, 예. 뭐 7천 몇백 명으로 그렇게 보도를 했었어요. 아, 예. 그걸 갖고 이제 아버지 성생선 독립운동 지열사에 그걸 그대로 한 거예요. 아, 그런, 그래서 예, 예. 그 당시에 이제 그렇게 보도를 했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학자들 같으면은 그것을 갖다가 다 검증해야 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일제강점기 때하고 지금 시기도 틀리는데 일단 그래서 제가 이제 금방 질문 드린 것은 이게 그러니까 예, 예. 100주년을 맞아서 우리가 이것만은 좀 꼭 예, 그 교훈으로 예, 좀 그래서, 새겼으면 제 좋겠다. 생각은 일단 역사는 예. 우선 정직하게 쓰고, 예. 정직하게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해설을 하자는 겁니다. 아, 예, 예. 그러니까 역사를 갖다가 정치적인 의도, 예. 또 여러 가지 그 시대 상황에 맞춰갖고 이렇게 조작을 하면은 음. 벌써 이게 외국에서 인정을 못 받아요. 아. 그래서 우리나라만 지금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좀 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서 다시 3.1 운동에 대해서도 조명을 할 필요가 있다. 좀 그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독립운동사하고 근현대사를 갖다가 임시정부 정통론을 비판하는 이유가 예. 무슨 정통론 뭐 이런 식으로 돼보면은 거기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그것이 왜곡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 독립운동도 이제 외교로 한 사람도 있고 무장항쟁 한 사람들도 있고 막 이랬는데 지금 이제는 임시정부 정통론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피 흘려 싸운 무장항쟁 했던 사람들이 거의 다 지금 숨겨져 있잖아요. 그렇군요. 예, 이제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한번 예, 또 이어서 다루기로 하고요. 예, 일단 예. 하여간 한마디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좀 역사는 정직하게 쓰자. 예, 정직하게. 좋습니다. 예, 예. 예, 예, 우리 김상구 선생님 굉장히 하실 말씀 많습니다. 그래서 예, 이쪽도 전문가이시다 보니까 또 관련된 예, 책들을 벌써 몇 권씩 이렇게 계속 저술을 하시다 보니까 지금 하실 말씀 많은데 예, 오늘에 이어서 계속해서 또 이제 3.1전 100주년 맞이해서 관련해서 또 이제 해외 무장항쟁 독립운동에 대해서도 나중에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